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니까 전기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에 있는 전기 회로에서 전류 I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때 L과 R과 그 값은 1이고 I라는 값은 T가 0일 때 0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L과 R의 값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I는 그 초기에 T가 0일 때 값이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T라는 값은 100 곱하기 코사인 120파이 T다. 이런 함수로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전류 IT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전기 회로가 하나 있어요. 그때 전류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ET라고 주어진 부분은 이것은 전압이에요. 전압. 그래서 이 회로 전체에 걸려 있는 전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L이라고 된 값은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건 유독입니다. 유독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유독이고 여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꺾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은 이거는 저항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전기 회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키르히호프의 정리를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만 사용을 할 텐데 나중에 뒤에 가면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것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파트에서 미분 방정식에 관한 이 파트에서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과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 뭐냐 하면 이 폐회로, 여기 오른쪽 그림에 이 폐회로 전체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있어요. 이 T라고 되어 있죠. 이 전체 전압하고 여기 보니까 부하전압이 있어요. 그렇죠? 저항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유도기가 하나 있어요. 이 부하전압의 합하고는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회로 전체에 걸린 인가전압이 나머지 전압 강하를 다 더한 것하고 같아야 된다. 이게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자, 그럼 ET라는 거는 아까 삼각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 저항기에 걸린 전압하고 유도기에 걸린 전압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전류 I라고 쓸 거예요. 전류, 커런트, 전류 I라고 쓸 텐데 전류에 비례해요. 그때 비례 상수를 R이라고 쓸 거예요. 저항이란 뜻으로. 해서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RI와 같아요. 그런데 아까 R이
1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I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도기,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전류의 도함수에 비례해요. 그때 비례상수를 L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하는 L 곱하기 dT분의 di 하고 같아요. 자, 그림에는 컨덴서가 없습니다. 축전기.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그 연립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그때는 이 컨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컨덴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쪽에는 없는데 뒤쪽에 가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컨덴서에 걸리는 전압 강하는 Q, 이건 전하입니다. 전하. Q에 어떤 상수를 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수의 역수를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해서 C분의 1Q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전하 Q라는 것은 미분하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하고의 관계는 I는 dT분의 dQ예요. 다시 얘기하면 Q라는 것은 I를 적분한 거예요. I라는 것은 Q를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압법칙,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조금 있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식대로 해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두 적분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을 텐데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결과를 하나 써놨어요. 인티그럴 E의 AT 승 코사인 BT DT. 요건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부분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써서 U' 하는 것은 지수함수로 두고 B라는 것은 삼각함수로 두고 코사인일 때는 코사인, 사인일 때는 사인. 코사인의 적분이 되면은 코사인으로 갖다 놓고 사인 적분할 때는 사인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놓으면 이제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남으면 이거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 적분은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놨어요. E의 AT승, 여기 E에 했을 때 거기 변수 앞에 곱해지는 상수 A, 그리고 코사인 또는 사인 할 때 변수 앞에 곱해지는 상수 B, 요걸 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수함수에 있는 부분이 A, 삼각함수에 있는 부분이 B다. 그러면 이 적분의 값은 둘 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수함수 똑같은 모양으로 E의 AT승 하고 묶어내는 거 똑같아요. 코사인이 곱해진 걸 적분할 때는 코사인이 먼저, 사인이 곱해진 걸 적분할 때는 사인이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코사인이 곱해진 것은 뒤쪽 부호가 플러스, 사인이 곱해진 것은 뒤쪽 부호가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코사인이 먼저 나오고 사인은 사인이 먼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모양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수함수 곱해주고 코사인일 때 A 코사인 BT, 코사인 있던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플러스 B 사인 BT 이렇게 두면 됩니다. 사인일 때는 뒤에 곱해지는 부분이 A 사인 BT 마이너스 B 코사인 BT 이렇게. 코사인은 코사인이 먼저 나오고 뒤에는 사인,
사인은 사인이 먼저 나오고 뒤에는 코사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결과를 뭐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 적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이 전기회로의 전체 전압 ET가 저항기에 걸린 전압 강하, 유도기에 걸린 전압 강하, 이거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R은 1로 주어져 있고 여기 L도 값이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ET라는 이 전압은 코사인이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I0은 0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식을 설정할 수 있네요. 전체 전압 100 곱하기 코사인 120파이 t. 이게 저항기에 걸린 거 이건 RI지요. 근데 R이 1이니까 I지요. 해서 저항기에 걸린 거 I. 유도기에 걸린 거 L 곱하기 DT분의 DI인데 L도 1이지요. 그렇다면 DT분의 DI지요. 그렇죠? 두 개 더한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쪽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DT분의 DI 플러스 I는 100 곱하기 코사인 120파이 t다. 그리고 초기 조건 I0은 0이다. 이런 미분방 정식을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연습을 했었죠. 어떤 모양인가요? 일개 선형 미분방 정식이고 DT분의 DI 앞에 있는 개수가 1로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표준형이지요. 그렇죠? 표준형이니까 I 앞에 곱해진 함수가 PT. 그럼 PT는 1이네요.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GT. 그럼 GT는 100 코사인 120파이 t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I는 하고 풀어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모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이 되던가요? IT는 E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T dt 승 곱하기 인티그럴 GT E의 인티그럴 PT dt 승 해서 DT 플러스 C다. 기억나지요? 자, 그럼 이걸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T에다가 1을 대입하고 그렇죠? GT에다가 100 코사인 하는 걸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적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해서 그걸 계산해 보면 1을 적분한 것은 변수가 t니까 t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쪽에 곱해진 부분은 2의 마이너스 t승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100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간 거고 이제 안쪽에 있는 적분은 지수함수 파트가 1 적분하면 t니까 2의 t승하고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코사인을 곱해주고 적분하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연습을 했었죠. 그럼 지수함수에 여기 a t승 할 때 a는 1이지요. 그렇죠? 여긴 1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할 때 t 앞에는 120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한 값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그냥 가면 되고 120파이는 제곱해서 가면 되고. 그렇죠? 지수함수 원래 있던 거 묶어내고 그렇죠? 그 다음 코사인은 코사인이 먼저 나오는데 앞에 개수는 지수함수에 있던 t 앞에 있던 개수가 먼저 가요. 그렇죠?
해서 t 앞에 1이 있었으니까 1 곱하나마 하나.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똑같이 써주면 되고 안쪽에 있는 변수. 예.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코사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코사인 t 앞에 있는 120파이가 곱해지고 그렇죠? 사인으로 바뀌고 똑같이 그렇죠? 네.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IT가 계산이 다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가볼까요? 초기 조건이 있었어요. 예. I는 T가 0일 때 0이다 라는 초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I0은 0이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얻은 그 식의 양쪽에 예, T 대신에 0을 대입해서 예, 상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입하면 예, I0은 0이라고 했고 IT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갖고 있었으니까 T 대신에 예, 전부 0을 대입해주면 예, 이렇게 2의 0승 코사인 0 사인 0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죠. 그렇죠? 2의 0승 하는 건 1승이지요. 그렇죠? 예, 해서 0승은 전부 1로 바꿔주고 코사인 0은 1로 고치고 사인 0은 0으로 고치고 계산해주면 예, 결국 남는 게 100 곱하기 1 플러스 120파이 제곱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남죠. 그럼 두 개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넘겨주면 c는 마이너스 100 곱하기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 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c를 계산했으니까 이 초기값 문제의 해를 c 대신에 여기 주어진 값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얻을 수 있어요. 해서 IT를 정리하면 예, 앞에 2의 마이너스 t승 곱해져 있었고 그렇죠? 100 곱하기 1 플러스 120파이 제곱분의 2의 t승 코사인 120파이 t 플러스 120파이 곱하기 사인 120파이 t 그리고 c였는데 c 대신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 분의 100 다 됐죠. 자, 그러면 모양을 보니까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00 둘 다 곱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묶어내고 정리하면 앞에 있는 항은 2의 마이너스 t승이 2의 t승하고 곱해지니까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 사라졌고 뒤에 있던 값은 2의 마이너스 t승을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만큼 상수를 다 끌어냈으니까 뒤에는 끌어내면 1만 남았어요. 해서 지수함수 곱해지면 2의 마이너스 t승. 앞에 건 지수함수만 없앴어요. 그렇죠? 네, 해서 IT는 1 플러스 120파이의 제곱분의 100 묶어내고 코사인 120파이 t 플러스 120파이 곱하기 사인 120파이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예, 이렇게 해를 구해봤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모델링 하면서 한 문제 풀고 끝났었는데 예, 또 하나 이번에는 전기 회로를 가지고 예, 모델링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적분 두 개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예, 오른쪽을 사인 함수로 고쳐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예, 예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의 예제 5.4예요. 예제를 한번 보세요. dt분의 d 대문자 t 플러스 0.2 대문자 t 이 값이 10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t다. 그런데 초기 조건 t0은 1이다. 예, 이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모양 볼까요? 똑같지요?
예, 이것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tt분의 dt 개수가 1이에요. 그렇죠? 표준형으로 예, 이렇게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pt는 t 앞에 곱해져 있는 0.2가 됩니다. gt는 는 오른쪽에 있는 사인 함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해를 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요. t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t dt 승 곱하기 인티그럴 gt 2의 인티그럴 pt dt 승 dt 플러스 c다. 그렇죠? 예,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pt 대신에 0.2 대입하고, 그렇죠? 예, gt 대신에 10 곱하기 사인 대입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적분만 해주면 돼요. 예,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tt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0.2 dt 승 곱하기 10 곱하기 상수 10은 나갔습니다. 인티그럴 사인 12분의 파이 t 곱하기 2의 인티그럴 0.2 dt 승 dt 플러스 c. 그렇죠? 예. 근데 0.2 적분하면 0.2t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안쪽에 예, 2의 인티그럴 0.2 dt 승 예, 적분하면 0.2t니까 2의 0.2t 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적분은 예, 지수함수 2의 0.2t 승하고 삼각함수 사인 12분의 파이 t하고 곱해져 있는 그런 적분이죠. 그렇죠? 예, 이제 a라는 값은 0.2가 됐어요. b라는 값은 12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모양에다가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모양으로 갈 거고, 그렇죠? 앞에 지수함수 묶어내는 거 똑같이 가면 되고, 그렇죠? 사인이니까 사인 먼저, 그렇죠? 근데 곱해지는 상수는 지수함수에 있던 거, 그렇죠?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상수는 사인 안쪽에 있던 변수 앞에 곱해진 12분의 파이, 그렇죠? 그리고 바꿔서 코사인,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렇죠? 예, tt라는 값을 구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됩니다. 예, t0 하는 값은 여기 앞에 1이라고 주어지지 않았었나요? 예, 예, 고쳐 놓으세요. 예, 1이었죠. 예, 해서 t를 0 하고 대입하면 예,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 t0은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에는 역시 t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예, 2의 0승 이런 값들은 예, 다 1이고, 그렇죠? 예, 사인 0 하는 값은 0이고 코사인 0 하는 값은 1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예, 1하고 예, 10 곱하기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플러스 c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려운 거 없네요. c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c는 1 플러스 0.2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12분의 10파이다.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정리하면 c는 0.2는 10분의 2, 5분의 1로 두고 제곱하고 예, 통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c는 1 플러스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3000파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C에다가 그 값을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문자 T는 앞에 있던 파트는 똑같아요. 요만큼은 똑같고 C 대신에 1 플러스 144분의 25파이 제곱분의 3000파이 이렇게만 대입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분해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통분해서 정리하면 10 곱하기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5 곱하기 144, 그러니까 사실은 25 곱하기 144를 분모분자에 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항에서는 5분의 1이 있었으니까 5가 하나 없어지고 뒤에는 12분의 파이 12가 분모에 있었으니까 12가 하나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12의 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5가 하나 없어지고 5 곱하기 144 뒤에는 12가 하나 없어져서 5는 제곱 25 12는 하나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TT는 10 곱하기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5 곱하기 144 앞에 거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뒤에 거 25 곱하기 12파이 곱하기 코사인 12분의 파이 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0.2t 승하고 2의 0.2t 승은 곱해지면 1이니까 없어져요. 뒤에 건 상수였으니까 지수함수를 하나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결과는 TT는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600 하고 앞에 공통수를 끌어냈습니다. 여기 10이 있었고 12가 하나 공통이 있었고 5가 하나 공통이 있었고 12하고 5하고 2개 곱하면 60인데 거기다 10 곱하면 600 해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안쪽에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해서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2분의 파이 t 마이너스 5파이 코사인 12분의 파이 t 그리고 뒤쪽에 지수함수 곱해진 거 플러스 1 플러스 144 플러스 25파이 제곱분의 3000파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2t 승 정리가 됐지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의 적분, 지수함수와 사인 또는 지수함수와 코사인 이렇게 곱해 놓은 걸 적분해라 할 때는 그렇게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이제 1장의 얘기는 다 됐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에서 배울 내용은 조금 전에는 1개 선형 미분방 정식을 배웠었죠. 2장에서는 2개 선형 미분방 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개수가 2개다라는 것은 2개 도함수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ax 곱하기 ax는 어떤 함수면 됩니다. dx제곱분의 d제곱 y 즉 y의 더블 프라임이죠. 그렇죠? dx제곱분의 d제곱 y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 곱하기 dx분의 dy y의 프라임 그렇죠? 플러스 cxy가 rx다. 이렇게 생긴 미분방 정식. 그때 제일 앞에 있는 ax라는 개수는 이 개수 함수는 영함수가 돼버리면 2개 도함수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2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영함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야 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ax는 0이 아니다라고 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미분방 정식을 보니까 우리 1개 선형 때도 얘기했었죠. y의 더블 프라임도 1승이에요. y의 프라임도 1승이에요. y도 1승이에요. 모두 1승이에요. 그렇죠?
다 1승이 돼야 선형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더블 프라임도 y도 전부 1승으로 표현됐을 때 이런 미분 방정식을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에서는 이런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모양처럼 ax, bx, cx 이런 것들이 함수가 되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함수일 때는 몇몇 특별한 경우만 우리가 해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가 될 때는 상수로 주어졌을 때에는 일반적인 해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 그 수업 과정 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반적인 풀이법을 알기 전에 그냥 몇 가지 왜 그런 일반적인 풀이법이 나왔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배워보고 그리고 일반적인 해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우리 처음에 미분 방정식 얘기를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해라는 것이 있어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함수를 굉장히 복잡하게 주면 그럼 괜히 해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개 선형 미분 방정식도 해의 존재성, 유일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1개 방정식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가 있었죠. 그것보다는 조금 덜 복잡해요. 이거는 그냥 편미분하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것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2개 도함수 앞에 개수를 1로 맞췄어요. 이렇게. 자, 여기 앞에 있는 스타라는 것은 이 전체 미분 방정식을 스타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놓은 겁니다. 이게 옆에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기호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통째로 여러 번 쓰기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 전체를 스타라고 하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뒤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1이 된 거죠. y의 더블 프라임 개수를 1로 맞춘 거죠. 역시 이 모양도 표준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1개 도함수 앞에 곱해지는 함수 px, y 앞에 곱해지는 함수 qx,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gx 이렇게 3개의 함수가 여기 초기 조건에 주어진 x의 값 x0지요. 그 x0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인터벌 하는 뜻으로 그 구간을 i라고 대문자로 쓸 거예요. 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돼요. 연속. 다른 조건이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연속이 되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 그냥 통째로 미분 방정식, 초기치 미분 방정식을 스타라고 놨다고 했어요. 그 미분 방정식을 그 구간에서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이 정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연습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초기값 문제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dx제곱 분의 d제곱 y 플러스 x-3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 플러스 루트 xy는 로그 x다. 초기 조건이 이건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초기 조건이 2개 있어야 되죠.
1개 미분 방정식은 y에 관한 조건만 있으면 되지만 2개 미분 방정식은 y'에 관한 조건도 있어야 되지요. 앞에서 배웠지요. 예, 그래서 초기 조건이 2개 있습니다. y는 주어진 변수 x가 1일 때 값이 3이다. y1은 3이다. y'1은 마이너스 5다. 예,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미분 방정식이 해가 있는지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미 표준형으로 고쳐져 있으니까 px 예, y' 앞에 곱해져 있는 함수입니다. qx y 앞에 곱해진 함수지요. 그렇죠? gx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지요. 그렇죠? 예, 그게 연속이 되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px는 x-3분의 1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곳을 제외하면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럼 x가 3일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전체 구간에서 3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만 하나 빠졌어요.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그리고 합집합 3부터 무한대까지. 예, 여기서 연속이죠. 그렇죠? qx는 루트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선 연속이죠. 그렇죠? 해서 루트 x는 0 이상인 곳에서 연속이죠. gx는 로그 x인데 로그 x는 로그 안에 들어가려면 x가 0보단 커야 되죠. 예, 해서 0보다 큰 쪽에서는 끊기지 않아요.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함수가 모두 연속이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1을 포함하는 끊기지 않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예, 첫 시간에 배워서 연습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들의 교집합을 계산해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되고 0 이상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와 3부터 무한대까지의 합집합. 예,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려고 하니까 1을 포함하는 것은 여기 3보다 작은 쪽에 1이 있어요. 예, 그럼 얘는 버리고 그렇죠? 1을 포함하는 곳에서 여기 0은 또 떨어져 나갔어요. 예, 0하고 여기 예,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예, 0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교집합은 1을 포함하는 걸로 하려면 0보다는 커야 되지요. 그렇죠? 3보단 작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 연속 구간은 1을 포함하는 걸로 0부터 3까지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서 0부터 3까지 해서 3개의 함수는 모두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0부터 3까지 구간에서 예, 유일한 해를 갖는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용어를 또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ax 곱하기 dx제곱분의 d제곱 y 플러스 bx 곱하기 dx분의 dy 플러스 cx 곱하기 y가 rx다. 예,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2개가 되려고 하니까 예, 앞에 y의 더블 프라임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그 앞에 곱해진 개수함수 예, ax는 0함수는 아니어야 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rx가 0이 되면 예, 이 미분 방정식을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차 또는 동차라고도 합니다. 동차. 예. 그런데 rx가 0함수가 아니면 예, 이 미분 방정식은 제차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비동차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용어를 설명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정리를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네요. ax 곱하기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 곱하기 y 프라임 플러스 cx 곱하기 y는 0이다. 그렇죠? 는 0이다 하고 주어지면 제차 또는 동차, 0이 아닌 함수가 있을 때에는 비제차 또는 비동차 기억이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떤 구간에서 두 개의 함수가 y1 하는 함수하고 y2 하는 함수가 해였어요. 이게 해였다면 y1하고 y2의 1차 결합, 이 두 함수의 1차 결합은 상수배를 해서 더해준 모양을 1차 결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 이렇게 생긴 것을 y1과 y2의 1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알파와 베타는 상수예요. 수예요. 그러면 이 1차 결합도 이 방정식의 해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해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해를 두 개 알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1차 결합을 만든 것도 무수히 많지요. 전부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해가 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다가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를 대입해서 그 식이 만족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미분 방정식, 거기다가 y 대신에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ax 대입한 것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 대입한 것의 프라임 플러스 cx 대입한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미분을 충분히 배웠는데 미분이라는 것은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덧셈에 대해서 풀려요. 그렇죠? 더한 것을 두 번 미분해라. 각각을 두 번 미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더한 것을 한 번 미분해라.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선형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알파가 곱해져 있는 파트를 알파가 곱해져 있는 파트를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알파 묶어내고 첫 번째 것은 ax 곱하기 y1의 더블 프라임. 그렇죠? 두 번째 것은 bx 곱하기 y1의 프라임. 그렇죠? 세 번째 것은 cx 곱하기 y1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 베타라는 파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베타가 있는 파트는 두 번째 항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항들. 여기서도 두 번째 항들. 그렇죠? 해서 베타를 끌어내면 똑같죠? ax y2의 더블 프라임. 이제 뒤에 거예요. 플러스 bx y2의 프라임 플러스 cx y2. 그렇죠? 근데 y1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랬으니까 ax y1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x y1 프라임 플러스 cx y1 미분 방정식에 y에 y1을 대입한 거지요. 해니까 이 식을 만족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는 오른쪽이 0이니까 이건 0이지요. 그렇죠? y2도 해니까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0이 돼야 되지요. 그렇죠? 해서 전체는 알파 곱하기 0 플러스 베타 곱하기 0, 0이지요. 그렇죠?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했어요.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가 스타라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했으니까 이것도 스타의 해다. 바로 알 수 있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런 용어가 또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차 독립이냐 1차 종속이냐라는 용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어떤 구간이 있고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그 두 함수를 가지고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 조금 전에 얘기했던 y1과 y2의 1차 결합 이런 모양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0하고 두었다면 1차 결합이 0이다 이렇게 둔 거지요. 그렇죠? 예, 모든 x에 대해서 이 1차 결합이 0이라고 한다면 그 함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알파와 베타는 모두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성립한다면 즉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가 0이면 반드시 알파도 베타도 0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함수는 1차 독립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두 함수가 1차 독립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함수는 1차 종속이다. 두 함수는 1차 종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1차 독립하고 1차 종속하고는 동시에 될 수가 없는 거죠. 1차 독립이면 1차 종속은 아닌 거고 1차 종속이면 1차 독립은 아닌 거고 그렇죠? 둘 다일 수도 없어요. 둘 다 아닐 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자, 그럼 1차 종속이다라는 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을 부정한 거니까 1차 종속이다 라고 하면 1차 독립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가 0이면 알파도 베타도 둘 다 0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둘 다 0이 아닌 그러니까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아닌 둘 중에 하나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는 알파와 베타 모두는 0이 아닌 그런 상수 알파하고 베타가 존재해서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는 0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0이 아닌 걸 알파라고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0 아닌 상수 알파가 존재해서 알파 y1 플러스 베타 y2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0이 아닌 게 하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알파를 0이 아닌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이 아닌 수니까 당연히 역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눠볼 수 있네요. 그래서 베타 y2를 2항을 하고 알파로 나눠주면 이제 y1을 정리할 수 있어요. y1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y2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렇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라는 수를 갬머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 모양은 y2에 어떤 상수 갬머가 곱해져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y1은 y2의 상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종속이다라는 것은 두 함수가 1차 종속이다.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하나의 함수의 상수배로 표현돼. 그런 뜻입니다. 그럼 1차 독립이다.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두 함수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수배로 표현되는 일은 없어. 그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차 독립, 1차 종속,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 볼게요. 1차 독립인가, 1차 종속인가 한번 연습을 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 구간이죠. 그렇죠? 두 개의 함수, y는 x제곱,
예, 우리 포물선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런 함수하고 y는 x의 3승, 이건 3차 곡선이죠. 예, 원점을 지나가고 그래프 다 알고 있죠. 예, 이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의대로 가시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두 함수의 1차 결합, 어떤 상수 C1, C2라고 할까요? 어떤 두 개의 상수가 있어서 그 두 함수에다가 그 상수를 곱하고 더한 모양, 1차 결합. 그렇죠? 예, C1x제곱 플러스 C2x의 3승을 0이라고 뒀을 때 C1, C2가 모두 0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1차 독립.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 0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식은 0이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1차 종속이지요.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1차 결합이 0이다 라고 두었으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1이라고 선택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x의 값을 여기 x제곱, x3승 이렇게 대입해 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선택해서도 여기에 x제곱에 여기에 x3승에 대입해 볼 거예요. 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도 3승도 1이니까 C1 플러스 C2가 되죠. 그럼 1 대입한 것은 C1 플러스 C2는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은 1이지만 3승은 마이너스 1이지요. 그러니까 C1 마이너스 C2는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여기 순서가 C1이 먼저, 그렇죠? C2가 나중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그때 먼저 나온 미지수 C1, 그리고 나중에 나온 미지수 C2. 예, 얘를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 연립 1차 방정식 계수를 보니까 위의 식은 C1, 위에 개수가 1이에요. 그렇죠? C2 앞에도 1이죠. 그렇죠? 밑에 거는 C1 앞에 1이죠. 그렇죠? 예, 밑에 거는 C2 앞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예, C1과 C2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예,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한 겁니다. 예, 이 행렬식 분의 첫 번째 미지수는 여기 1열에다가 는 오른쪽에 있는 00이라는 수를 대입해 주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2도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C2는 예, 여기 개수를 가지고 만든 이 분모 똑같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열에다가 는 오른쪽에 있는 수를 갖다 놓으면 돼요. 첫 번째 열은 예, 이 개수 행렬식에 있는 첫 번째 열과 똑같이 쓰면 돼요. C1에서는 두 번째 열을 개수 행렬에 있는 두 번째 열과 똑같이 쓰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예, 이 값을 계산하면 요거 행렬식 계산하는 걸 조금 이따가 다시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예, 분모는 이 행렬식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분자는 0이 돼요. 그래서 C1은 0이 되고 C2도 분모는 마이너스 2고 분자는 0이 돼요. 그래서 C2도 0이에요. 자, 그러니까 C1도 C2도 0이 됐어요. 그렇다면 1차 결합이 0이면 그 앞에 있는 상수는 둘 다 0이야. 이렇게 된 거니까 두 개의 함수는 1차 독립인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1차 독립이다. 두 개가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아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두 함수는 상수배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x제곱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도 포물선이죠. 그렇죠? 예, 그 포물선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3차 곡선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행렬식 계산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행렬식은 예, 우리 필요한 만큼 예, 두 개만 먼저 소개를 할게요. 예, 2차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2차 행렬 예, 이 A라고 쓸 거예요. 그때 원소가
가로로 쓰는 것은 행이라고 하고 위에 게 1행, 밑에 게 2행. 세로로 쓰는 것은 열이라고 하고 왼쪽에가 1열, 오른쪽이 2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번호를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란 뜻으로 번호를 붙였어요. 예, A라는 행렬의 원소다라는 뜻으로 소문자로 A라고 쓰고 그렇게 행과 열을 맞춰서 번호를 붙였어요. 어렵지 않죠? 그때 A의 행렬식은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해요. 해서 DETA라고 쓰기도 하고 절대값 기호 안에다가 A라고 쓰기도 하고 원소를 그대로 갖다 주고 괄호만 절대값 기호로 바꿔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때 2차 행렬의 행렬식은 여기 그림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상에 두 개의 수를 곱합니다. A11과 A22를 곱해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아래로 향하는 이 대각선상에 있는 두 수를 곱해요. A12 곱하기 A21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예, 이게 2차 행렬의 행렬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3차 행렬도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번호를 맞춰서 이렇게 기호로 썼어요. 그럴 때 3차 행렬의 행렬식은 determinant A 또는 A에다가 절대값 기호 또는 원소를 9개를 다 쓰고 절대값 기호 이렇게 할 텐데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상에 3개의 수를 곱해요. 그래서 그대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두 수를 곱하고 중앙에 있는 선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하나짜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곱합니다. 예, 그것이 두 번째 더해지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여기 하나짜리하고 반대쪽에 2개짜리 하고 곱해요. 3개. 그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왼쪽 이렇게 대각선상에 3개의 수를 곱해서 부호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이렇게 2개짜리하고 마찬가지 반대쪽에 하나짜리하고 갖다가 곱해요. 해서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짜리하고 이렇게 2개짜리하고 가서 이렇게 3개를 곱해요.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이렇게 6개 항을 다 더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 PPT 파일은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2차 행렬식과 3차 행렬식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2차 행렬이 주어졌어요. A라는 행렬이 1행 1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1, 1행 2열의 원소는 2, 2행 1열의 원소는 3, 2행 2열의 원소는 3 이렇게 주어졌어요. A의 행렬식을 구해라. 할 수 있죠? 예, A의 행렬식은 이렇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2개 곱하면 6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6 해서 2개 더하면 마이너스 9.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3차 행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 예, 이것의 행렬식을 구해라. 디터미넌트 A는 첫 번째 이렇게 곱해요. 1, 1, 3을 곱해요. 예, 그렇게 하면 3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요. 3과 마이너스 2와 1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6이지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요.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 왼쪽은 뺍니다.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할 거예요. 그럼 6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2 곱하기 3, 4, 3, 12 플러스 12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부호 바꿀 거예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1. 그렇죠?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 2번, 12가 1번. 그렇죠? 3 하나, 1 하나, 마이너스 4. 0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행렬식을 연습했습니다. 예, 가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아까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푼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 건지 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예, 식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예, 연립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a11x1 플러스 a12x2는 b1, a21x1 플러스 a22x2는 b2. 예,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미지수는 x1이 먼저 있고 x2가 나중에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a11, a21, a12, a22 이 개수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 있어요. 개수 행렬이에요. 그렇죠? 예, a가 이렇게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행렬일 때 조금 전에 행렬식 연습했죠. 그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예,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x1은 d분의 d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x2는 d분의 d2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d라는 것은 개수행렬 a의 행렬식이에요. 구할 수 있겠죠? d1이라는 것은 이 개수행렬의 행렬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텐데 첫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b1, b2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열은 그냥 원래 똑같이 있던 대로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D2라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이 개수행렬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텐데 예, 앞에 있는 1열은 원래 있던 대로 똑같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2열은 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요. 예, 이렇게 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예, 이제 알았어요. 예, 식 두 개짜리에 대해서, 미지수 두 개짜리에 대해서 예, 개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알았습니다. 예, 이 법칙을 크레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선형대수학을 배우게 되면 예, 그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예, 이렇게 푸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예. 주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 2x1-3x2는 1, x1 플러스 x2는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개수행렬식 D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가 첫 번째 위에 거부터 2, 그 다음에 1, 이렇게 1열이 형성되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렇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2열이 형성되죠. 행렬식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 곱하기 1, 2가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과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인데 부호 바꾸면 플러스 3. 그래서 2하고 3하고 더하게 되니까 5. 5는 0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크레머의 규칙을 쓰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D1과 D2가 필요해요. D1은 첫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1, 2로 바꿔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열은 원래 D에 있던 것하고 똑같이 써요. 그렇죠?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3과 1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행렬식 얼마인가요? 1, 부호 바꿔서 플러스 6, 7이죠. 그렇죠? T2,
D2는 두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던 값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원래 있던 거, 첫 번째는 2, 1, 원래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행여식 얼마인가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인데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 더하면 3, 그렇죠? 자, 그럼 미지수 x1과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x1은 d분의 d1이니까 d가 5, d1이 7, 5분의 7. x2는 d분의 d2니까 d가 5, d2가 3 해서 5분의 3.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것을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행렬식 얘기하고 연립 1차 방정식 얘기를 했나요? 1차 독립 얘기하다 그랬었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두 함수 y는 코사인 x하고 y는 사인 x, 이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두 함수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렇죠? 1차 종속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상수를 곱하면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코사인 x가 사인 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나? 사인 x가 코사인 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얻을 수 있나? 바로 판정할 수 있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1차 결합을 만들어요. C1 코사인 x 플러스 C2 사인 x, 그 1차 결합을 0이라고 두면 앞에 곱해지는 상수 C1과 C2가 다 0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차 독립이 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런 주장이 안 되면 1차 종속이다라고 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x를 특별하게 사인과 코사인은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계산하기 편하죠. 그렇죠? 해서 x는 0하고 x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볼 거예요. 자, x는 0을 대입하면 C1 코사인 0 플러스 C2 사인 0은 0. 그렇죠? 그런데 사인 0은 0입니다. 그렇죠? 코사인 0은 1이지요. 그렇다면 C1은 0이다라는 뜻이지요. 이번에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봅니다. C1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C2 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근데 이번엔 어때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지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지요. 그렇다면 이 식이 얘기하는 것은 C2는 0이다.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러고 보니까 C1과 C2가 다 0이 됐어요. 그렇죠? 1차 결합을 0으로 놓으면 C1도 C2도 0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코사인 x란 함수와 사인 x란 함수는 1차 독립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